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야, 잘 살았냐? 유나 혼자 왔어? 잘 살았어. 아니 내가 친구랑 같이 왔는데 진짜? 내가 아직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선뜻 못 들어오고 있어. 그럼 안 들어와도 돼. 유나 너 하나면 충분해. 어떡하지 얘? 얘 어떡하지? 뭐야 그게? 아니 같이 왔는데 지금 안 우리가 들어온대?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있다고? 무서워서 무서운데? 못 들어온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납득이 안 돼? 아니, 그냥 뱀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돼, 뱀처럼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돼. 얘가 뱀처럼 이렇게 되는데. 들어오면 돼. 얘가 아 인정 인정. 가스. 맞아. 출구로 들어오네. 막. 아, 그냥 뱀이 죄송한데 안 봤잖아요. 이게 뭐야 저기. 야 근데 유나야 지금까지 데리고 온 덜덜이 중에서 최고다 그래. 잠깐, 그러면 지난번에 많이 데리고 왔나? 아니 그럼. 그나저나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지 소개해봐라. 나는 올 여름 너희들을 출구 없는 매력으로 빠뜨릴 예정이 있고 해서 전하군. 왼쪽으로 봐도 예쁘고 오른쪽으로 봐도 예쁜 유나야. 그렇네. 그래. 다 예쁘네. 오른쪽 왼쪽. 엑스트가 없는 거야? 엑시트가 없어. 다음 나갈까? 안녕, 반가워. 나는 연기의 정석. 지금 이 순간 막 노래의 정석. 오, 정석. 그리고 수학의 정석? 예능의 정석. 수학의 정석 빼고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조정석이야. 광팬인데. 아, 드디어 보네. 진짜 보고 싶었는데. 완전 광팬인데. 그러니까 나도 진짜 근데 보고 싶었어. 진짜 희철이가 엄청 팬이라고 아, 나 진짜 보고 나한테 싶었어. 계속 그랬었어. 나 완전 옛날 영화관에서 처음에 볼 때부터 완전 광팬이었는데. 난 정석이 뮤지컬 할 때부터. 그치, 영철이는 알지. 야 그래 정석 잘될줄 너도 알았어. 좀 월드스타 되고 싶냐? 되고 싶어. 너 나와 말해 월드스타.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해야지. 발로 이거 뚜껑 떼는 거 본 적 경품 있지? 챌린저 알지 요즘에? 정석이 수근이 태권도 했어. 했었어. 알아. 이거 내가 했어. 너 일로 와세요. 정석아. 이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열어야 돼. 이렇게. 너 어떻게 찰 거야? 약간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줄래? 오, 또 높아. 야. 어떻게 찰 해볼까? 건지. 아, 나 이렇게 돌려차기. 그러면은 한번 100점이야. 연습 한번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어? 바로 할 수 있어. 높이 좀 한번 보자. 괜찮아. 높이 좀 보자고. 야, 감사줄게. 날 믿어줘. 수근이 머리 차면 안 돼. 야 챌린지의 정석이야. 좋아. 되겠다. 내가 좀 더 높아줄게. 되겠다. 되겠다. 김윤 일로 와. 어떻게 해? 조자다. 중간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어. 어떻게 차는 거야? 여기 이렇게 차자. 한 방에. 너 높이 방향이 어떻게 해줘? 어디야? 야 조정석. 차게 할 수 있지. 맞히면 뒤돌려 대박이야. 차?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차면 돼 그렇게. 될까? 야, 할 너 수 나, 있어, 유나야. 너 뒤돌려 운동신경이 차기로? 좋아서. 뒤에 안 보고 차근데? 뒤돌려 차긴데? 야, 뒤를 보고 차.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나야 이렇게 해서 얼굴 차면 웃기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뭐야? 야, 이걸 리얼카메라 다 보지. 한 방이 됐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그렇게. 이게 정석이가 보통 유나 이거야 지금. 유나도 까불네 하네. 유나도 까불. 나도 깜놀. 대박.
운동신경이 좋더라고. 아 그래. 근데 누구 와 둘이 같이 촬영 왔는데 너 요번에 그 영화 같이 찍은 그 자랑하려고 왔지? 와 그래. 다른 데 안 가고 와 여기 아는 형님 여기 촬영 왔는데 아는 형님 제일 좋으니까 왔지. 참말로. 그러지. 누가 뭐 추천하더나? 아는 형님이 제일 재밌더라고. 맞아. 성석이 가끔 봐, 아는 형님? 아니 계속 잘 봐. 누구랑? 나는 완전 이거 우리 제작사 혹시 아는가 이가? 잠깐만, 지난번에 우리 여기 나온 전학생들 중에 누구 나온 편이 제일 재밌었어?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뭐 한 정상훈 명만, 한 편만 뽑아봐봐. 거의 거의 편이 제일 재밌더라고. 김범수가 나왔던 그 편? 맞아. 레전드야 레전드 그때. 소문 들은 아직 학생인데 지금 뭐 동거한다는 소문 들리던데. 장훈이도 동거했었는데 뭐. 형은 애까지 있잖아. 형은 애까지 있잖아. 그러나. 동거하면서 애까지 있잖아. 동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지 동거는. 근데 사실 그 동거인이 진짜 추천을 했어. 너무 재밌다고. 재밌어. 작년 가면 정말 너무너무 동거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나랑 친한 여자친구가 찍고 있다고? 야 너 공개해도 돼 여자친구 있는 거? 여자친구 있었어? 아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미치겠네. 어떻게 접근해? 남들은 남등이. 아니 접근하기 안 되잖아. 이렇게 천천히 접근해서 그냥 이렇게. 어쨌든 아는 형님 진짜 재밌다고. 아니 근데 이번에 둘이 찍은 영화 재밌어? 내 평소에 그 TV는 잘 안 보는데 영화 재밌어. 경훈이 영화 보러 좀 갈라. 장난 아니고. 영화. 재난 영화 좋아하거든 경훈이. 엄청 좋아하지. 그럼. 집에 소화기만 12대 있어 얘네. 혼자 캠핑 갈 때 소화기랑 다 들고 다녀. 경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면이 방독면이야. 조정석은 그러면 안 돼. 이번에 엑스트 찍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유나가 그렇게 울었대. 울었다고? 유나가 영화를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조정석이 현장에서 터져 부린 거 아니야. 영화 바닥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소문이 났다니까 이번에. 누나 왜 울었어 우리 누나? 운 적이 있어. 됐어 그럼 여기까지 해 그냥. 누나 웬만하면 안 오는데. 누나 진짜 많이 어린 사람이 아니거든. 아니 달리는 씬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리고 또 클라이밍이나 이제 건물을 올라가는 그런 액션 씬들이 있었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뭔지 그래서 알겠다. 컷하는 소리에 주저앉았어 내가. 주저앉아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막 났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플러스로 다시 찍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더 뛸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짜증나더라고. 속상해서 온 거네. 속상해서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뛰는 울었어. 씬이 많구나. 정말 시원시원하게 그럼 뛰는 우리 씬이 지난주에 이봉주 형님이 딱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봉주 형님 나왔거든. 그렇다. 이봉주 형님이었으면 야, 그러면 세력이 아직도 매일 시끄럽긴데. 그러면 2시간을 뛰니까 한 번에. 그러면 울 때 유나가 울 때 정석이는 뭐 했어? 옆에서 다른 감독님이랑 편 먹고 으이그 그저 저걸로.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정석이 눈물을 때문에 닦아줬어? 진짜 힘이 많이 됐어. 내가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신 감독님한테도 그런 의견을 막 전달해주고 막 그런 적도 어떻게 얘기했어 감독님한테? 아니 근데 그때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계속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막 울고 그러는데 얘기를 좀 하다가 그게 뭔지 알아. 이거를 진짜 많이 했어. 그러다가 눈물이 좀 그쳤을 때 속상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렇게 힘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유나는 내가 볼 때 아까 눈물 흘렸다 하더라도 슬퍼 보이지만 외로워 보이진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내 동료가 내 심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동료가 있잖아. 내가 힘든데 그걸 이해를 해주면 견딘다고. 맞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빛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각하고 그 심정을 아무도 몰라주고 제작진도 몰라주고. 빅픽처. 아니 근데 이해해. 내가 봤는데 너 요새 많이 힘들지? 내가 볼 땐 체력적으로도 맞아, 이제 좀 진짜. 호동이가 힘들어 보이고 왜? 쯤 되면 그만해. 그만해.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만기 있었잖아요. 그때 놀러 온 만기. 그 만기 잘 푸더라고. 여기 남경은 또. 수근아, 너도 망경이 이해해. 편하지 않겠어? 충분히 이해해. 다 알고 있어.
얘뭐 누가 준영이 평소가 다 같이 촬영하고 있을 때 감독님이 오케이 좋았어 하는데 이제 다른 배우가 감독님 한 번만 더 가고 싶어요 욕심나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야? 아 그거는 완전 저런 느낌 수업 시간에 이제 다 끝났어요 선생님이 자 다음 시간에 보자 미안한데 근데 그런데 물어보놓고. 물어봤으면 나는 되게 당황스러웠어. 한 다음에 네가 얘기를 해야지. 납득이 안 돼서 그래 납득이 떼려고 그러는데 네가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질문도 안 듣고 아니 대답도 안 듣고 아니 그냥 뭐 그냥 그건 다 인정이야 인정. 아, 오케이. 그냥 넘어가? 한번 또 아니 근데 그렇게 계속 또 찍고 이러면 점점 제작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오래 찍으니까? 역시 그쪽으로 접근이 빠르구나. 이걸로 확실히 해야 돼 내년 여름에 영화 찍거든 서질라라고 고질라의 분장을 안 해 그래 메이크업도 안 하고. 서질라 요즘에 목소리 연습하고 있거든. 정우정석을 불러놨을 때는 우리가 애드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지. 철저하게 애드립도 미리 계산해서 들어가는 건지 그 순간 판단적으로 그냥 나오는 건지 이게 궁금해. 애드립은 사실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 내가 이 애드립을 했을 때 과연 반응이 좋을까 나쁠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만큼 든 적이 없어. 그걸 생각하는 순간 애드립이 안 되지. 그치. 일단 그 건축학개론에서 어떡하지 너 그것도 다 애드립이야 그럼 그런 것도?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계단에 내려왔을 때 거기서 왜 재훈 씨하고 둘이서 이제 하잖아. 그것도 맞아. 스스로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 뭉태기인데 그 디테일한 건 다 애드립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대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어떻게 적혀 있어? 키스라는 건 말이야. 개 혀, 네 혀가 이렇게 만나. 스네이크 알지? 그걸 비벼. 막 비벼. 비벼. 이게 키스야. 여기까지야. 근데 이제 거기에다 살을 붙인 건 내가 붙인 거지. 동작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뭐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뭐 키스라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개 혀, 맞아. 얘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 맞나? 스르르 만난다고. 뱀처럼 아주 스네이크.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비벼? 경험을 살려서 막 비벼. 비벼? 열로 갔다 열로. 맞아 이게 키스야.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진짜 박수 나오겠다 감독님 진짜 좋아하겠다. 아니 근데 사실 근데 그때 나도 하는데 이 감독님 뒤에 이제 스태프들이 뭐 이러고 있긴 했어. 웃겨갖고. 그 관상에서 그 송강호 형이랑 춤추잖아 춤춘 거. 이것도 다 애드립이야? 그건 애드립이 아니고 내가 나 혼자 연습을 했었어. 이 대기실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촬영하기 전에 나 혼자 그 씬을 찍기 전에 가만히 있어. 그 당시에 만약에 춤을 췄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땅따다땅땅땅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 그 기생으로 나오신 출연자분들 다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저 당시에 저렇게 춤을 췄을까 진짜?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재밌는 흥이 나오는 음악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아니 잠깐 그 당시 때 이런 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냥 모르지 이게 뭐 각기인지 이게 뭐 팝핀인지 하지만 재밌으니까 흥에 겨우니까 한 잔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진 적이 있어. 어떤 말이었을까? 얘 몰라요? 얘 몰라요? 우리 엄마 얘기? 땡. 보통 형이 있지. 형이다. 형이야 그럼. 사실 정석이 네가 형이야. 64년생이야 너 이놈아. 땡. 막내면은 위에가 형이야 누나야. 형 둘 누나 하나. 형이랑 몇 살 차이나? 우리 저 작은 형이랑 10살. 차이가 엄청. 큰 형이랑 16살. 거의 삼촌뻘이네. 큰 누나랑 19살. 유나 나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형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너무 그게 무서웠어. 근데 어떤 말이었을까요? 말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왔어. 큰 형이야 막내 형이야? 큰 형. 큰 형이. 큰 형이면 큰 좀 형이면. 아빠 같은 느낌. 고등학교 때야. 내가 말없이 외박을 했어. 큰 형이 정석이를 혼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 정석아 네가 큰 형을 때려라 하고 이렇게 종아리를 내밀었어. 그럼 땡큐지. 누가 때려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크게 나한테 화냈던 건 아니고 조용히. 그러니까 저런 거야 맞아. 오싹하게. 우리 큰 형이 복싱 선수 출신이야. 그래. 복싱 선수 출신. 잠깐만 우리가 오싹한 거야. 정답! 정서가 형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말로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와 방향 되게 좋은데. 정석이 대신에 막 샌드백
거기다가 정석이를 넣었어. 아니야. 모래 대신에 정서가 들어가. 아 근데 지금 수근이가 얘기한 게 되게 방향이 좋아. 정성아 거의 다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방향이 좋아. 비슷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 형이 왜 너 말로만 하는 줄 알아? 혹시라도 형이 너 때리면 너 죽을까 봐 그러는 거야. 정답. 이런 느낌인 거야. 100%야. 넌 형이 한 대 때리면 죽어. 그런 거지. 정답. 진짜 그럼 무섭겠다. 오싹하지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내가 알려줄게. 근데 이제 시험 공부 막 핑계로 친구네 집에서 공부 늦게까지 하다가 잠이 든 거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라면 먹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얼굴 팅팅 붓고 다음날 학교 가서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집에 왔어. 혼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혼내다 맛있게 먹어서 이러는데 우리 형이 있는 거야. 형이 와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정확하게 신발장에서 신발 이렇게 벗고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일로 가면 안방인데 바로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닫았어. 근데 저기서 닫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짜박 일어나서. 맞아. 그땐 뒤에서 우리 엄마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근데 이게 안에서 이 문을 보고 있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형이 너 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형이 안 해.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 놀래면은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왔어? 그렇게 했죠. 내가 가방 풀고 앉았는데 형이 앉아봐. 그러니 내 의자에 그 책상에 이렇게 딱 앉더니 앉아야 되니 땅바닥에 앉아서 그랬더니 동서 형이 너 왜 안 때린지 알아? 그때 내가 몰라. 죽을까 봐 안 때리는 거야. 너 잘해. 그러고서 문을 닫고 나갔어. 호동이 형은 형한테 혼나거나 야단 맞은 적 있어? 형이 싹싹하게 했겠지. 눈치가 빨라. 형한테 혼난 적 있어요 없어요? 형한테 혼난 적 있어 없어요? 어릴 때 혼난 지 있지. 와 무슨 너. 5살 때 이후에. 형님끼리. 호동이 형? 에이 그래도 체격이 뭐 카리스마가 달라요. 카리스마가 형이에요. 있어도 체격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예전에 호동이 형 주먹질을 못해서 계속 이러기만 했대 그냥. 그 100개 맞고 넘기면 이긴 거야. 백대 맞고 깔고 앉아서 이겼어. 상적뿐인 승리야. 친구의 이제 교우 관계. 먼저 우리 유나의 교우 관계. 아 이거 기분 너무 좋다. 고맙고. 아는 형님은 내 친구. 교우 관계 이렇게 적어줬어요 유나가. 내 친구지. 말도 예쁘게. 저번에 엑시트 때도 그렇고 멤버들이랑 나왔을 때도 그렇고 항상 계속 꾸준히 그 자리에 계속 있어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 계속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것도 그 자리에 그렇고. 있어줘가지고. 아는 형님이 계속 오래오래 계속 있으니까. 근데 왜 그 특판이 저랑 갔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소개팅 완전체. 완전체. 아는 형님이 와서 생일 파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14번째 생일은 영광이지. 그러면 우리가 영광이지. 맞아. 그때 온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유키즈 나갔어. 유키즈 나갔어. 재석이 형이랑 있었어. 니네 그때 그랬잖아. 유키즈 나갔어. 유키즈 형. 나 진짜 그랬는데 정관이가. 슬픈 일이다 이건 나는 정말. 근데 내년에는 15주년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기념적일 때 2022년 8월에 15주년 때는 멤버들이랑 아는 형님에 꼭 나와볼게. 와 그때는 영철이는 이미 헐리우드 가서 아는 형님 비운 지 꽤 오래됐을 때인데. 호동이도 많이 사랑해도. 우리도 내년 8월까지 아프지 말자. 우리 저 정민이 교우 관계는 어떻게 되나? 정민이는 역시 이거는 뭐 나의 스타 유나. 내가 소녀시대 정말 광팬이었거든. 군대 있을 때 데뷔를 해가지고 소녀시대 나오는 그 가요 프로그램 할 그 시기에는 막사에서 그 뒤에서 족구도 안 하고 농구도 안 하고 조용했어. 맞아. 그러다가 소녀시대 딱 나오면 막사 전체가 흔들렸어. 야 이러면서. 완전 군통력일 때. 소녀시대 나오면 우리는 그 기상나팔도 소녀시대 노래였어. 진짜? 빠빠 이거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빠바빠바빠. 다시 만난 세계도 나오고 태연 만약에 뭐 이런 태연 씨 만약에 노래도 대단하네. 나오고. 소녀시대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 그럼 정민이 그 당시에 이제 소녀시대 좋아했을 때 그 중에 가장 좋아했던 원픽은 누구였어 그 중에? 그 중에? 유나였어. 연기는 잘하지만 마음은 못 숨기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1팩은 유나고 두 번째. 당연히 나도 유나 제일 좋아하지. 두 번째. 태연 씨 좋아했지. 그럼 그지? 두 번째가 첫 번째인가? 아니야 나도 유나 정말 좋아했어. 아니 아까 만약에 얘기도 또 하고 그 굳이 만약에 행군할 때 노래를 내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총 들고. 아니야, 근데 엄청 좋아해줬어. 현장에서도 많이 챙겨주고. 아니 그러면 유나는 반대로 조정석 대 박정민 야 이거 힘들다. 과연 박정민이지. 왜? 왜? 난 현재에 충실하고 있어. 조정석이 이제 영화가 개봉했어. 그치. 여기서 케미를 깰 필요가 없지. 그때 그 세연이도 그때 고경표랑 경표랑 나왔었죠. 지금분이 가장 아름다운 아티스트에서 유나 뽑았지. 유나 뽑았잖아. 가장 예쁜 연예인 1위로 유나를 그때는 서연이를 많이 보기 실망했나? 전이었어. 서연이를 보기 전이었고 지금은 서연이. 그리고 이제 세연이 이제 보자마자 신물로 서연이를 보자마자 유나가 17위로 밀렸다 그러나? 책에 다 바뀌어버렸네 그냥. 아, 진짜. 자 그리고 정민이 교우 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궁금한 친구라고 하고 수근이를 적어놨대. 수근이가 기억 안전하지 정민아. 그럼 언젠데 완전해? 정민이 안전 젊었을 때인데. 기억하는구나. 너랑 나랑 홍대에서 만났어. 그래. 오 기억을 해? 그럼 지하 알지? 지하 거의 노래방에서 그 노래방에서 진짜로. 수근이 후배랑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홍대에 있었는데 이수근 선배가 부르는데 같이 가서 놀래? 뭐 이래가지고 그래 그러고 갔는데 이제 진짜 수근이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근데 그때 내가 진짜 어릴 때거든. 수근이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내가 주는 술을 다 받아 먹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정신을 차렸는데 너무 내가 술에 취해서 이제 집에 가야겠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친구한테 나 저기 대리 기사님 좀 불러줘라.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러고 또 잠에 들었어. 그리고 친구가 일어나 대리 기사님 오셨어. 이러고 딱 일어났는데 문에 그 개량 한복 노란색 개량 한복 입으신 분이 이렇게 수염 기르고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기사님 가시죠. 너무 이제 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는데 안 따라오시는 거야. 왜 안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조다란 형인 거야. 그때 같이 모신 거야. 그때 같이 모셔서 난 대리 기사님인 줄 알고 같이 계속 가자고 운전하러 가자고. 매우 조달한 형님. 다란이 보고 대리받냐고 그런 거지.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문자 보냈어 다란이 형한테. 근데 정민이 하는 행동 다 봤지. 어떻게 취했을 때 귀여워? 아 그거 얘기 못하. 하여튼 나가면서 나한테도 그랬어. 너 괜찮은 애다 이랬더니. 대리 네가 부른 거니? 계산했지? 이러고 다란이 막 계속 끌고 가고 계량한 보고 뭔데 막. 내가 정민이한테 진짜 고마웠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 진짜 정답. 고마웠었어? 촬영장에서 유나가 그 지갑이나 이런 거를 몰래 슬쩍 하다 걸렸어 정민이한테. 눈 감아줬어. 유나야 밥만 줘. 틀렸어. 밥만 줘. 이런 식의 접근 일단 먼저 좀 짧은 걸로 하나 가볼게. 유나가 이제 속눈썹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민이 가방에서 유나야 이거 써. 정민이는 평소에 되게 좀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스타일이야. 사소한 거. 둘이가 눈물 흘리는 씬인데 근데 왜 네가 눈물이 나야 되는데 네가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 근데 이게 너무 속상하잖아. 정민이가 자기 파트가 아닌데 정민이가 울어줬어. 감정을 잡을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 나 그것도 배우한테 들었거든. 조금 비슷해. 좀 비슷하다면 그 과정도 좋지만 그 어떤 시점을 그 앞으로 당겨보는 게 어떨? 자, 어떻게 되겠는데 이제 시나리오가 유나는 마음에 들었던 거야.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제 출연을 결심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제 정민이가 전화가 왔어. 연락이 왔어. 기다려라 내가 계약을 내가 해줄게. 그리고 유나에게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 하면서 100수배를 제시를 했어. 그래서 유나가 너무 그 마음이 자기는 백지수배 만들 실패했거든. 근데 자기는 실패를 했지만 유나의 백지수배를 성사시켜준 거야. 이런 정답 어떨까?
이게 매주 발전하네. 매주 업그레이드가 돼. 그런 이거 이번 주에 나온 거야. 촬영 전에 정민이가 나한테 뭘 보내줬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간이역이니까 기차와 친근감 느끼라고 옥동자 개인기거든. 지금 상계 여행 열차가. 정답. 촬영 전에 유나가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되게 휴지가 경훈이 없었던 항상 거야. 화장실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정민이가 무심하게 딱 와이셔츠를 딱 걸어서 딱 보내줬어 이렇게. 뭐를? 자기 와이셔츠. 아, 휴지가 없어서? 딱 틀렸어. 딱 던지면서 마음껏 써. 무심해. 그런 접근할 때는 어떤 연기를 하시나요? 바로 접근. 이야 정말 그 기발한 접근. 전에 학원이 있는 거니? 그런 연기를 리필 받는? 신박한 접근은 세계 최고야. 정민이가 뭘 보내줬어? 유나가 뭘 보냈을까? 슬프게 울어야 되는 이제 촬영 발표 전이었어. 그래서 정민이가 눈물 흘리는 데 도움이 되라고 굉장히 슬픈 영상을 너한테 보내준 거야. 다 왔는데 영상은 아니야. 영상이 영상만 맞출래? 영상 아니면 뭐 저거밖에 없지. 음악. 진짜 세상 슬픈 음악을 유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유나가 그걸 듣자마자 감정이 싹 잡혀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지. 세상 슬픈 노래들. 정답. 렛츠 고! 정답. 정답이야. 음악을 보내줬다고? 세상이 제일 슬픈 음악이 뭘까? 슬픈 음악이라기보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 그때 이제 내가 라희라는 역할이고 준경이라는 역할인데 라희야? 라희. 성이 뭐야? 도는 아니지? 송라희. 다행이다. 도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도라희. 유라 입에서 그걸 말하지 마. 오케이. 그래서 라희랑 준경이가 이제 내가 준경이를 기다리다가 바람 맞아서 이제 헤어지는 씬이 있었어. 정민이가 나한테 그날 노래를 하나를 보내줬어. 그래서 이걸 왜 갑자기 보내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가지 않는 그 촬영에 감정 잡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 준경이의 마음 같은 그런 노래를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노래? 하루 종일 그걸 들으면서 감정이 좀 많이 생겼어. 맞춰보자. 노래 맞춰보자고? 김정민 형 한 잔만 얘기해줘. 첫 소절만 딱 얘기해줘. 우리가 맞출게. 근데 서장훈이 부른 버전은 4 더하기 4도 5 더하기 5도 사랑 얘기인데. 그러니까 4 사진을 보다가 후렴이라서 후렴이야. 아니야. 이거. 나이로. 제일 슬픈 노래다 절퍼네요. 제일 슬픈 노래지. 정답. 3월 파티. 정답 생각이 안 나세요? 이거 김현우 선배님 노래야. 김현우? 나는 사랑 멋지다. 노래 진짜 좋다. 정민이 근데 왜 이 노래 왜 보낸 거야? 이 노래가 딱 내가 그때 그냥 그 정준경이라는 인물이 하고 싶었던 말을 가장 비슷하게 맞아. 해주는. 혹시 정민이가 유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어떤 가사의 부분이 어떤 마음에 와닿았을까? 이게 약간 준경이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나도 그걸 감정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고마웠어. 배려가 되게 많아. 뭐 밤 촬영에 산속이어가지고 좀 춥고 그럴 때가 있어서 온도차가 많이 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스태프들이 춥다 그러면 이제 본인 패딩도 벗어주고 본인은 그냥 입고
누구도 그랬을 거야. 우리 같았어도 그랬을까? 그랬어. 안 퍼져서 그렇지. 추워하고 있는데 아니, 대리를 이 얘기했으면 사투리 좋겠는데. 연기하고 그럴 때도 본인이 알게 된 그런 자료들 같은 것도 미리 다 공유를 같이 해주고. 공유해야지. 같이 이제 연기 아는 호흡하려면. 건데 이거. 다 호흡. 진짜 배려를 얘기해줘봐. 그건 당연히 호흡해야지. 진짜 배려 하나 얘기해줘 유나야. 정민이도 좀 유나 유나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봤더니 문고리에다가 내가 그 캐릭터 펭수를 되게 좋아하거든. 펭수. 그냥 지나가다 보여서 샀다면서 그 펭수 수건 세트를 탁 걸어놓고 갔어. 오다 주었어. 오다 주웠어. 그래서 되게 고마웠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이 들면 마무리될 때랑 눈물이 펑펑 흘리겠네. 아 유나가 많이 울었지. 나 진짜 마지막 촬영 되게 많이 서운할 것 울었어. 같아. 울었어? 왜냐면 이 전체 기적 촬영할 때 내가 앞부분에 먼저 끝난 상태였거든. 그래서 내가 끝날 때 정민이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선물이랑 편지랑 같이 해서 마지막 촬영날 딱 나를 준 거야.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선물과 편지를 보고 눈물이 너무 나서 엉엉 울면서 그 다음 씬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 편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편지인가? 아니, 그거 일곱 명한테 보내느라 썼네. 그 편지에 그냥 글을 잘 쓰다 보니까 그 편지도 되게 감성적으로 아니, 예쁜 글씨도 걸 잘 많이 쓰더만. 아니 근데 맞아. 정민이가 되게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다른 그 전에 같이 했던 배우들한테도 그렇게 좀 뭐 한지민 누나나 이 정도면 너 유나한테 고백한 거 아니야? 마도 시동 찍고 보내고. 아니 정인 씨한테도 편지 썼어. 다른 전 파트너들한테도 그러면 다 선물을 하면 좀 보내 이거 정인 써야 되는 거 씨랑 아니야? 동석이 형한테 썼어 안 썼어? 한 적도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편지는 처음이야. 근데 왜냐면 왜 그랬을까? 어떤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접근했을까? 어떤 접근이었냐면 인생의 첫 편지였을까? 그 우선 내가 레터? 멜로 연기를 해본 적 별로 없었어.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유나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걱정도 많았고 긴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먼저 이제 끝내고 얘는 가야 되는 거야. 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어. 이런 접근이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지. 아니 그럼 유나는 받기만 했어? 나도 그날 준비를 못 한 거야. 그냥 뭐 나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또 만날 때 이렇게 뭐라도 줘야지라는 생각했는데 바로 답을 해주고 싶어서 내 CD에 내 개인 CD에 편지 넌 나도 그냥 펜으로 조그맣게 받구나. 아니 쓰는 게 없었어. 소원으로 바꾸라 소중한 소원. 내가 얘기해줄게. 연애 박사. 자, 저 형 옛날 편지도 다 갖고 있어. 왜 유나가 CD에 편지를 써서 줬냐? 정민이의 접근을 약간 다르게 해석한 다르게 거야. 해석했다고. 혹시 선물 속 내용물이 뭐였는지 물어봐도 될까? 정민이가 책이었어. 아 책이었어? 책이면 왜? 책이면 CD가 맞아. 여기서 책 제목 중요하지 않을까? 책 제목은? 너에게 다가설 수 있는 100가지 방법. 정민이 책이었어. 조용히 좀 해. 진짜 성격인데? 나는 비열하고 찌질하고 쓰레기 같지만 알고 보면 겉면 씀실한 안보현이야. 보현이도 장난 아니야. 이태원 클라스 거기 장난 아니잖아. 야 그럼 니들이 생각하기엔 니들 중에 누가 제일 못했니? 내가 생각할 때는 학주가 제일 못했지. 나 여자는 안 때리거든. 부부의 세계를 봤는데 나는 그래도 뭐 갑질을 많이 하지만 얘는 여자를 때리더라고. 넌 죽였잖아. 맞아. 난 여자는 안 때려 그래. 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피치 못할 사고였고. 나는 보현이 캐릭터 보면서 그 닭 잡는 씬이 있었거든. 눈물 흘리면서 그 장면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 진짜 잔인한 살생하는 건데 실제로 닭 100마리가 있었어. 닭 100마리를 한 8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이거 어떻게 찍냐 앞이 막막했지. 근데 한 마리 닭 캐스팅을 잘해서
얘는 살짝만 지어도 소리를 지르고 살짝만 지어도 죽은 척을 하고 이러는 거야. 닭이 다 있어. 닭이 다 있어. 닭이 다 있어 연기를. 그래서 그 100마리 중에 걔만 픽해서 항상 유재명 선배가 잡고 나도 빅스는 척만 하고 아 그럼 닭이 이렇게 잡으면 소리가 소리가 이 나요? 닭은 엄살이 심해서 털을 살짝만 만져도 소리를 줘. 그지. 그럴 거면 그냥 그 인형으로 하면 됐잖아. 그 인형 뭐야? 너랑 살짝 닮았는데. 그거 이렇게. 살짝 닮았지? 드라마 안에서 이제 그 박서준, 서준이랑 이제 경찰서에서 대립하는 씬이 있어.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제 큰 볼일을 보고 있는데 굳이 큰 건지 작은지. 보조 출연자 두 분 세 분이 들어오셔서 야 장군은 개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기분이 좋은 건지 내가 잘한 거겠지 생각하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다른 면을 본 거 아닐까 너에 대한? 극중이 아니라 연기 말고 컷하고 나서의 너의 모습을 본 거 아니야? 연기 말고. 그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경사수 씨는 진짜 너 얄밉게 잘했거든. 그지 그 씬이 약간 좀. 나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색 보고 있다가 보현이가 얘기하다 나 보면은 내가 살짝 눈을 계속 피하고 있어. 일로 피하면 한쪽, 일로 피하면 하나. 계속 피해. 보현이는 실제 촬영장에서 박서준을 그렇게 안 좋아했대. 소문 많이 났어. 많은 거 있더랬지. 그 소문 많이 났더라. 안 좋아한다고 진짜. 서준이하고 분량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똑같이 어떻게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보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했나 봐. 나는 설이 이제 JTBC 드라마 이제 사이에서 여기 나는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 반대로 이제 서준이랑 동갑이고 너무 친해. 너무 친한데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제 내가 악역 연기를 할 때 너무 나는 덜 찍었다 생각을 하는데 빨리 오케이가 나는 거야. 감독님이? 네, 나는 이제 좀 부족한데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다음 씬 넘어가시니까 서준이를 찍을 때는 엄청 오래 찍거든. 봐라.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많아. 그 친구는 소문이 그 많네. 대본의 모든 게 다 박서준이야. 박세로이야. 그런 부분에서 서준이는 너무 오래 찍으시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무섭구나. 약간 있네. 그래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그건이 있네. 에피소드 계속 진행시켜. 그랬더니 장난삼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준이 있는 앞에서. 아니 보현이가 얼마 연기를 잘하면 딱 한 번에 끝나겠어. 그러니까 뭐 잘한다기보다 나는 경우의 수를 많이 준비해서 가거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준비해서 이걸 하고 이거 여러 가지를. 박서준 씨는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 준비돼 있는 배우인데. 연기는 내가 좀 낫다. 서준이의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해. 이게 넘사벽이야. 걔는. 근데 둘이랑 실제 친구지, 동갑이지. 서준이랑 동갑이야 또. 엄청 친해. 바로 집 건너편이고. 진짜 약간 오디션을 볼 때도 사실 서준이 걸로 오디션을 많이 봤었어. 드라마 오디션을 볼 때. 그러니까 이태원 클라스를 하기 전에 다른 드라마에서 이제 뭐 쌈마웨이나 이런 오디션을 서준이 대본 오디션을 많이 봐서 그 친구에 대한 약간 우러러 보는 게 있어. 동갑이. 그 서로 오해를 다 풀었어. 풀었어. 여기는 왜 안 나온다? 진짜. 아니, 고현아 근데 여기는 왜 안 나온대? 서준이? 너가 박서준 나오면 너가 안 나온다 그랬다며. 내가. 그런 얘기도 돌잖아 지금 솔직하게. 어떻게 봐야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돌더라. 돌더라. 지금 보현이 진짜 살짝 짜증나기 시작한 것 같아. 진짜 얼굴이. 극중 근원이 나오고 있어 지금 살짝. 넘어가자. 다른 얘기 하자. 저도서 들어가겠어 그러다가. 야 저거는. 야 이거 정우성 형 대사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내가 할까? 이건 근데 나는 눈빛으로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자 스탠바이. 이거는 뭐 그냥 눈빛. 시작할게요 조명. 조용. 다 조용하고 있네. 자 집중할게요. 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스탠바이. 액션.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잠깐만 지금 무서운 연기하는데 누구야? 방송반에서 누가 잘생겼어 누구야? 누구야? 하신준 분이지만 지금 누구였어? 분명 무서운 연기하고 있는데. 보이네 이거 거의 그 곰나라한테 하는 느낌의 대사 아니었어? 거의 비슷하지. 곰나라한테 할 때. 단역방 난 진심인데 약간 그게. 우리 보현이도 하나 해보자. 이거 할까 이거? 무섭게 하면 되는 거잖아. 나쁘게. 상대방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 로맨틱한 거 있잖아. 희철이 그래 나 갈게. 선생님 사랑해요 할게. 선생님 사랑해요.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 새끼라는 대사가 없잖아. 너 뭐야?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이거 안 되겠어. 정말 고독하구만. 너희도 그 얘기 들었는데 고생을 엄청 했대. 아이고 뭐 알바를 많이 했어.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 무슨 알바 했어? 나는 뭐 주유소 푸드코트, 신문 배달도 했었고 강남에서. 그것도 많이 찍고. 작년 그래도 18년 이후로 알바를 안 하고 있고. 아 그럼 그 전에는 연기자 생활하면서도 알바를 했어? 태양유배 끝나고도 알바했어. 끝났으니까 작품이 뭐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알바를 하다가 일용직을 하다가 부산에서 내 친구들이 와 송중기급이거든. 네가 잘한다. 와 보현이 살아있네. 와 케빈하고 살아있네. 중견급이야. 한 시간에서 한 5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 다 찍어가지고 우리 보현이 보게 하는데 이제 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 이제 영상 통화를 자기 친구들한테 내 친구가 안 보현이다 이 새끼들아. 했어. 보여줄게 하는데 내가 안전모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쪽 촬영하냐 이러면서 나 촬영한 게 일하고 있다. 무슨 일 하는데 막 이러. 나 노가다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보이다 하다가 저부터 조용해지는 거야. 다 거기서 울컥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보현이가 요즘 많이 괜찮아졌잖아. 광고. 너무 잘 나가. 감사하게도 이제 광고가 좀 몇 개 들어와서 조금씩 수입이 생기는 정도지 뭐. 근데 보현이는 내가 알기로 너 복싱 하지 않았어? 복싱 선수 출신. 나는 그지?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해서 이제 최고 나왔어. 최고까지? 부산 최고 나와서 나 최동이야. 최동이네. 부산 최고. 최동이야. 언제까지 선수를 중1 때부터 해서 고3 때 정체전 끝나고 이제 딱 그만뒀지. 보현이도 이거 뭐야? 그냥 나의 우상이라고 적어놨어. 우상이지. 너의 우상이면 뭐야? 우상이지. 너도 또 내 얘기하는 거? 호동이 형인가 보다. 에이 또 부산 최고잖아. 진짜 근데 운동했다고 또 굳이 나한테 운동을 그럴 해서 필요 없어. 운동한 방송인 분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호동이랑 장훈이를 진짜 실제로 보고 싶었어. 둘 중에 한 명. 희망 짝꿍이 누가 그래? 나는 경훈이. 진짜 왜냐면 우리 때는 너네 오늘 왜 이렇게 밀당을 나랑 호동이를 뭐 너무 정훈이가 우상이야? 갑자기 밀당을 해. 진짜 아니 거짓이 아니라 진짜야 진짜. 왜냐면 나는 어릴 때 운동하면서도 이제 코인 노래방 이런 것도 있었고 학교 앞에 이제 시간 나면 우리는 버즈를 기억하더라. 버즈를 나 때는 맞아 그 나이 때. 버즈가 최고였어.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 진짜. 경훈이가? 일주일에 한 번 기숙사 나가는데 버즈가 입었던 옷 똑같은 거 사려오고 막 했었던 기억도 있고. 둘, 셋, 넷.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뭐 이런 거. 노래 잘하는데? 잘하네. 왜냐면 너무 다 알아. 보현이가 옛날에 들었던 버즈 노래 중에 보현이가 제일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는 뭐야? 나 모노로그지. 모노로그 제일 많이. 모놀로그 한번 듣자. 그럼 아, 진짜? 나? 보현이하고 해. 한번 영상 앞에서 렛츠고. 그럼 모동동 말고 나 남자를 몰라 아까? 너무 근데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은 거야. 와 미치겠네. 동메달. 야 이거. 너무 좋겠다. 팬인데 같이. 그래 어릴 때 우상인데.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누굴 만나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러운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그래가지고 아무튼 무겁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들개 4마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영화 속의 조직들처럼 이렇게 막 걸어 나와. 4마리가. 라이온킹처럼 라이온킹. 내 음식을 냄새를 맡고 온 거겠지. 나를 둘러싸는 거야. 먹을 주변에 사람은 없고. 인적이 드문 길이었던 거지. 근데 내가 근데 으르렁거리니까 무서운 거지. 무섭지. 너무 무서워서 아 양고기인가 보다.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빼서 던졌어. 던지고 가야겠다. 하나 던졌더니 4마리가 이게 오르르 달려들고 나 가야겠다 했는데 한 마리만 먹고 3마리는 나도. 소율이 있나 그게? 나도. 그럴 거야. 동물이 서열. 이 신기한 게 그 개한테 던져도 개가 안 먹고 다른 애 가서 먹고 이런 게 있었어. 4마리가 서서 나도 달라는 식으로 하는 거야. 양고기, 닭날개, 열대과일을 줬더니 먹는 것만 먹고 안 먹는 건 또 안 먹는 거야. 편식을 하네 친구들이. 그래서 빈 봉지를 들고 애들 없다. 제스처 보여주니까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4마리가 문을 열어줬어. 야, 옆에 있으니까 가라고 문을 열어준다고? 진짜? 다 뺏겼어? 다 뺏겼어.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길을 열어주는 게 신기하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거야. 올해 걔네들 열어주면서 가 이래? 지갑 하나 들고 진짜 이렇게 지나가면서 쉐쉐 이렇게 지나갔어. 쉐쉐. 야, 쉐쉐하면서 지나갔는데 걔들이 고맙지. 뿌카치. 이러면서. 캠핑하면서 막 산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 보현아. 캠핑도 무서워? 나는 바다를 좋아하거든. 나는 바다 캠핑을 가는 섬이 있어. 거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해루질을 내가 자주 한단 말이지. 낙지 같은 거, 조개 같은 거 죽고 이런 거. 옆에서 끼 이러고 울려. 그래서 딱 봤더니 뻘에 젖어 있는 뭐 한 마리가 나를 향해 엄청 뛰어오는 거야. 뭐야. 내가 그때 모종 삽을 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틀고 도망가는 거지. 뭐였어? 고라니가. 진짜로? 갑자기 막 갯벌 묻히고. 동물은 갯벌이 실제로 이게- 보면 진짜 무서워. 아니 강아지도 아니고 고라니 뛰는 거는 분명히 뭐 사슴 같은 애인데 뻘에 다 젖어 있으니까 소리도 엄청 소리가 무서워. 여운지 고라니가- 늑대인지 모르겠는 거야. 고라니도 올 때 소리가 안 좋아요. 고라니가 소리가 이상해. 나 늑대인 줄 알았어. 60대 농부 불이야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아니야. 정답!